오늘 가져온 거는 지난번 세미나랑 똑같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서베이 논문입니다. 지난번에 목차를 이렇게 장황하게 잡아가지고 파트를 4개를 나누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챕터를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챕터 하는 날입니다. 간단하게 오래됐으니까 리뷰를 잠깐 하면은 딥러닝 가지고 엄청 많이 합니다. 뉴럴넷에 이렇게 생긴 거를 저런 데스크에 막 쓰는데 그 사이가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엄청 깊어질 수 있어요. 딥해야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꼼수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 프리트레이닝 된 네트워크가 있고 그 아웃풋이 있으면은 걔를 조그만 스튜던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날리지 트랜스퍼라고도 하고 요새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처음에 2014년에 힌튼 교수님 이제 박사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서 디스틸링 한다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이분이 제안하신 거는 엔트로피를 줄이는데 좀 소프트한 로스랑 하드한 로스를 가지고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가르치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스튜던트한테 가르치고 이런 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안되고 나서 엄청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서베이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티처 하나가 있을 때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힌튼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는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지식을 줄 때는 좀 두리뭉실하게 소프트해서 넘겨주게 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스튜던트한테 줄 때는 바로 주는 걸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걔네 둘을 더해서 로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티처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 티처를 만드는 과정이 일단은 이상한 티처로부터 노이즈한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티처를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그럼 좋은 티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얘를 어떻게 티처한테 매번 디스틸을 할 거냐 그래가지고 서버에다가 엄청 많은 데이터를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티처랑 조그만 스튜던트 사이에 크기 복잡도 갭이 너무 크니까 그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애를 하나 끼워 넣자 해가지고 나온 게 티처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좀 덜 작은 스튜던트보다 큰데 티처보단 작은 걸 하나 끼워서 그 갭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저번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띄워 넣었던 건데 PG게임이 점점 레이어를 가운데 쌓아 나가면서 그 정밀도를 높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로짓을 디스틸레이션한 방법들이었고 가운데 중간 레이어를 또 디스틸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요건데 티처의 로짓이 있고 티처의 피처가 있고 스튜던트의 피처가 있으면은 걔를 직접 넘겨주기엔 크기가 달라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티처의 피처를 크기를 살짝 줄이는 인코더를 사이에 끼워 넣어서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모양이 제안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 레이어에서 그 중간중간에 디스틸레이션 블록을 끼워 넣는 방법도 제안이 됐었고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제안이 됐었고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나온 어텐션 맵을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도 제안이 됐었고 아니면 다른 CNN에서 어텐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처 맵을 압축을 해버리면 걔가 어텐션 맵이 돼요. 그거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피처가 나왔으면은 걔를 SVD를 해서 그 중요한 것만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또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서베이를 골랐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얕습니다. 얕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티처가 여러 개 있을 때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쭉 있는데 되게 많아요.
티처가 많을 때 어떻게 스튜던트한테 지식을 잘 줄 거냐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 전에 이 티처가 하나였을 때랑 마찬가지로 로짓을 어떻게 줄 거냐, 피처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것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인데 얘네를 각각 티처를 만들어가지고 스튜던트한테 한 번에 넘겨주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티처 하나가 있으면은 티처에서 스튜던트로 1대1로 바로 넘겨주지 말고 그 가운데 엄청 많은 티처들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로부터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티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가 그냥 똑같은 태스크를 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서 걔한테 배운 스튜던트도 여러 태스크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뮤추얼 러닝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피어가 여러 개인 거예요. 뮤추얼 러닝은 그 네트워크 두 개를 가지고 서로 학습을 시키는데 얘는 피어가 여러 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로짓이랑 피처를 앙상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게 특징이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스튜던트가 티처한테 웨이트를,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식을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스텝 하나하나에서 다른 티처가 나오고 걔네를 다 각각 다른 여러 개의 티처로 보겠다는 관점인데, 요거를 가져온 이유가 요새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티처가 있고 스튜던트가 있든 아니면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든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를 이전 스텝을 가지고 와서 또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은 티처랑 스튜던트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트랜스퍼를 한번 해줘요. 스튜던트가 티처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티처는 스튜던트를 살짝 반영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줘요. 저 식을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반복을 쭉쭉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걔네들이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티처의 지식이 결국 스튜던트한테 가긴 했는데 티처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는 알파가 엄청 커요. 1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티처는 거의 안 바뀌고 스튜던트만 티처 쪽으로 잘 교묘하게 끌고 오는 모양이 됩니다. 다음 모양은 방금 거랑 비슷한데, 스튜던트를 하나 학습을 하고 또 걔를 가지고 스튜던트를 또 하나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나가서 그 많은 스튜던트한테서 앙상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를 다 쓰겠다는 거예요. 요 논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TA를 쓰는 거를 레퍼런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걔랑 되게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딨냐? 얘는 다른 애구나. 얘는 다른 애입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걔네를 한 번에 티처한테 주고 그 하나의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주면은 그 과정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스튜던트가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스플릿해서 각각 티처들이 학습을 하게 하고 걔네를 어그리게이션한 티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걔를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앙상블인데 이게 멀티모달이에요.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초록색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가 각각 다른 모달리티를 인코딩하는 네트워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달리티를 인코딩을 해서 어그리게이션 된 거를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니까 얘는 멀티모달을 스튜던트 하나 주제에 되게 잘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른 겁니다. 이게 아까 네트워크 티처 스튜던트 사이에 갭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레이어 개수 차이도 있는데 뭘 전달을 해줘야 될지 그 레이어 사이의 갭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튜던트는 1, 2, 3번을 배우고 어떤 스튜던트는 4, 5, 6번 아니면 4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걔네를 합쳐주면은 좀 더 그 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각각 다른 레이어들을 배운 애들이 각각 다른 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식을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요거는 Person Re-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되게 많이 하는 데스크인데, CCTV가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카메라에서, 이 CCTV에서 찍은 사람이 저 CCTV에서 찍은 요 사진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추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티처가 여러 씬을 다 보면은 저 티처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티처를 두고 다른 씬을 학습시켜서 스튜던트한테 넘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저 티처 중에 어느 티처에 집중을 해야 될까 하는 어텐션 베이스드 모양이 되겠더라고요. 논문에 있던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제가 보기에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을 때 걔네 유니파이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걔네를 여러 그러니까 티처들한테 넘겨서 학습시키고 걔를 유니파이 해서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를 유니파이 할 때 또 똑같이 각각 스튜던트한테 학습시키고 걔를 어그리게이션 해서 스튜던트한테 주자라는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는 똑같은 거를 계속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해서 그래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는 스튜던트가 티처랑 모양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레지넷이면 레지넷한테 주고 VG면 VG한테 트랜스포머한테 줬는데 이제는 걔네 모양이 다른 헤테로지니어스한 티처들을 가지고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헤테로지니어스 할 때 그 레이어들을 매칭을 시켜서 걔를 난리지들을 뭉쳐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저기서 아말가메이션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들을 잘 매칭을 해가지고 난리지를 뽑아서 스튜던트 레이어에 주면은 잘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저거는 멀티모달입니다. 또 뎁스를 학습한 애가 있고 하나는 세그멘테이션을 학습한 애가 있어요. 걔네가 또 레이어를 각각 가지고 있을 텐데 스튜던트 레이어에 또 각각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티처의 레이어를 스튜던트 레이어에 아말가메이션 해서 디스틸레이션 해주면은 얘는 세그멘테이션도 잘하고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잘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뮤추얼 러닝 얘기인데 이게 그 스튜던트 티처, 그러니까 티처가 하나일 때라고 주장한 그 뮤추얼 러닝이에요.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생겼고 저 프리딕션 레벨에서 케일 다이버전스를 서로 해서 서로 잘 그룹 스터디를 해보자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요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티처가 여러 개인 겁니다. 맨 위에 맨 아래에 있는 그 스튜던트라고 써 있는데 쟤네도 결국에는 티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퓨스드 클래시파이어 쪽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을 담는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 KL 다이버전스로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그 피처 맵을 가져와서 합쳐서 퓨즈를 한 다음에 걔네를 클래시파이어 헤드에 넣어주면은 저 인코더 각각이 잘 학습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또 있네. 예. 요 다음은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나뉘는데 이거는 티처가 학습할 때 썼던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레이블이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리 디스틸레이션. 이거는 난리지를 어떻게 뽑을 거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요거는 되게 대표적인 방법인데 메타데이터를 쓰는 방법이에요. 아이고야. 티처가 이미 난리지를 학습을 했으면은 걔로부터 인버스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데이터를 뽑아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티처의 난리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걔를 가지고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면 비슷한 걸 배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그 티처 데이터 없이 티처에서 뽑아낸 이미지들이에요. 보시면은 그 원숭이 사진을 보시면은 원숭이 형태는 뭉개져 있는데 결국에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대충은 알겠잖아요. 사람이 봐도.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는 좋겠네. 감당이 안 되네. 티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겁니다. 일단은 인풋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 뭐야. 제너레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걔를 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걔를 여러 티처한테 주면은 걔네 각각에서 나올 로직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를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처럼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얘한테 줘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걔를 디코더한테도 주고 클래시파이어한테도 줬을 때 클래시파이어가 잘 학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클래시파이어가 티처고 저 제너레이터랑 디코더가 스튜던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쟤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또 다른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좀 전에는 없을 때인데 지금은 조금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그 희박한 샘플을 얼마 없는 돈을 어떻게 잘 쓸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봅시다. 오른쪽 위에 레이블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요. 걔를 레퍼런스 하겠다는 그 티처 모델한테 주고 그거를 타겟 모델한테 또 넘겨줍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 모양이 티처랑 유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학습이 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얘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그 데이터를 뭔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티처한테서만 지식을 받아오는 것보다 스튜던트가 티처한테 이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A를 보시면은 레이어 와이즈 디스틸레이션을 하는데 그 B를 보시면 티처의 피처 맵이 스튜던트한테 가서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미테이션은 스튜던트가 티처 쪽으로 가서 그 지식을 빼오는 백프로파게이션한테 빼오는 방법이고 D가 제한된 둘 다 하겠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모달 디스틸레이션입니다. 크로스 모달 디스틸레이션은 말 그대로 모달리티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디스틸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로컬라이즈 된 걸 가지고 논 로컬라이즈 된 쪽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한다거나 고품질 이미지를 로우 품질 이미지로 디스틸레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저 위에 있는 X를 트랜스폼을 합니다. 로우 레졸루션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결과들을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는 그 힌트 모양을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오디오랑 말하는 얼굴 사진이랑 걔네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싱크는 맞을 텐데 같은 걸 얘기하는지 네트워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잘 학습을 해놓고 비디오일 때 요 오디오일 거야 라고 지식을 전달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얘는 끝단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달로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모양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모양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챕터 3를 또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